나옵니다. 자, 그럼 잠깐 보겠습니다. 개공 등의 윤리 의무. 요거는 뭐 품위 유지와 신의 성실 공정 중개 의무 요약집 41페이지예요. 이건 누가 부담하느냐만 주의하면 돼요. 품위 지키고 신의 성실 공정 중개 의무 있는 것은 개공과 소공뿐이죠. 그럼 보조는 이런 의무가 없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우리 개공한테는 중개계약이 위임과 유사하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 인정되고 있죠. 그래서 선관지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매도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등기 권리증까지도 확인하라는 게 우리 판례였죠.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밀윤수무가 나오겠습니다. 비밀윤수무는 기업공사 등은 이번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비밀윤수무의 적용 대상은 개공 등이라고 했으니까 개공 등이란 표현은 개공, 소공, 보조원, 임원, 사원 모두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중개업종사 전체가 지켜야 되는 의무고 다음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는 아니에요. 이번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리고 우리 법상 고지할 의무가 있으면 비밀 안 지켜도 되죠. 그 다음에 다른 법에 따라서 만약에 증인 출석했다. 그러면 이때는 증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 참고하시고 다음 언제까지 지켜야 돼요? 업무를 떠난 후까지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한 번 알게 된 비밀은 무덤에 갖고 있어야 된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것을 위반했거든요. 제재 1-1 꼭 기억해 두시고 이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죠. 반의사 불법죄. 그럼 비밀 누설당한 피해자가 가만히 있었걸랑요. 처벌된다 안 된다? 처벌된다. 그러니까 비밀인수문은 포인트가 그거예요. 개공 등에 적용하고 있고 언제까지 지켜야 된다? 죽을 때까지. 맞죠? 그리고 1-1이다. 이건 반의사 불벌죄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가볍게 이해해 두시고 자, 이제 확인 설명 의무를 가볍게 보겠습니다. 그럼 확인 설명 의무인데 확인 설명에 대해서는 설명서 작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데 좋습니다. 천천히 보기로 하죠. 자, 확인 설명 의무 47쪽으로 갑니다. 요약지. 이거 확인 설명에 대해서는요. 시기 가지고 요즘 잘 내거든요. 그래갖고 우리가 어떻게 연습했냐면 자, 이 토지를 답이 갖고 있어요. 을과 거래하십니다. 이 거래를 A가 소개해요. 자, 개업공인인사는 중개 의뢰받은 경우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었죠. 이게 첫 번째 포인트. 완성되기 전에 토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이죠. 취득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엔드죠.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그럼 교부할 의무까지는 없다. 이때 그 설명의 근거 자료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각종 공부죠.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 대장,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또는 등기상 증명서,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확인 설명이다. 확인 설명은 개공이 부담하는 의무고 소공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소공도 설명할 땐 정확하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확인 설명 의무였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항을 설명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있는데 확인 설명 사항입니다. 확인 설명 사항은 우리가 어떻게 암기했냐면 기권, 거수, 공시면 환지세를 암기했죠? 그러면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중사물의 소재지, 면적 등 기본적인 사항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권리관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 이전 금액이에요. 그 다음에 중개 보수 및 실외 금액과 산출해요. 설명해야 되고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 설명해야 되죠.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설명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 조건도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지 조건도 설명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취득 관련 조세의 중립 및 세율이에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 사항이냐 아니냐는 요즘 잘 안 묻거든요. 근데 중개법실은 어떤 걸 제일 잘 물었냐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중립 및 세율을 잘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 이전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중립 세율 OX, X. 보유 관련 조세의 중립 및 세율도 X. 양도 관련 조세의 중립 및 세율도 X. 이걸 제일 잘 물었어요. 근데 어쨌든 요즘은 잘 안 묻고 있으니까 가볍게 이해 드시고 그러니까 기권, 거수, 공시면, 환지세로 암기 꼭 해주세요. 이게 암기가 돼 있어야지만 확인 설명서 기재 내용을 쉽게 기억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전속을 체결한 개공이 공개할 정보, 전속을 체결한 개공이 공개할 정보가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기본적인 사항으로 돼 있는데 전속에서는 이게 특정하기가 필요한 사항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거 공개할 정보 맞죠? 다음에 권리관계 공개하게 돼 있죠. 다만 권리자 인적 사항이라든가 이 주소성명 이거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소유자가 누군지는 손님한테 설명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설명해야죠. 그러니까 차이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적사항 차이가 있는 거죠. 다음에 여기 거래 예정매 공개해야 되죠? 공개해야 되고 다음에 보수 공개 정보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게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입니다. 공개하는 거 맞아요? 예, 공개하는 거 맞고 그다음에 시설물의 상태입니다. 공개해야죠. 그다음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인데 벽면 도배 상태로 돼 있지만 공개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환경 조건도 공개해야 돼요. 입지 조건도 공개해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 취득 관련 주세율입니다. 이건 공개 정보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럼 여기에는 없지만 공시지가 있죠? 공시지가는 공개해야 돼 안 해야 돼? 공시지가 공개해야 되죠. 다만 임대차익은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차이점이 네 가지잖아요 지금. 인적사항, 공시지가, 수, 세 이렇게 딱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기억이 없는 것은 공개할 정보가 되는 거예요. 감 잡았죠? 예, 여기까지. 그래서 이해를 해두시고 자 그럼 확인 설명사항을 받고 이제 확인 설명서 나머지 내용 상태에 관한 자료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업공사랑 확인 설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중개사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불응시 조치를 꼭 주의해야 되죠. 만약에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매도인, 임대인 등에게 요구를 했는데 불응했다. 그럼 불응하게 되면 그 사실을 취득 의뢰인한테 일러야 된다고 그랬죠. 취득 의뢰인에 설명을 하고 엔드예요.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해야 된다. 둘 다 해야 된다. 이 점을 이해해 두시고 다음. 그러면 확인 중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우리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 요구할 수 있죠? 당연히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요. 자, 다음. 요거 기억하고 있죠? 추가된 거. 유인물 나갔습니다, 이거. 그래서 주택임대차 중개할 때는 이 사항을 설명하라고 했어요. 임차 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예요. 이거 중개할 때는 확정일자 부여기간에다가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 요거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미납국세에 대해서 미납지방세에 대해서 열람을 할 수 있다. 이 사항을 임차 의뢰인한테 제공이 꼭 고지하라고 그랬죠. 고지하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요? 알아만 두세요. 그냥 알아만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런 사항이 개정이 됐다는 거 추가되어 있다는 거 이해를 해두시고 자 다음 이제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예요. 그럼 이번에 이제 개업공사는 중개가 완성되었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 쌍방 모두한테 줘야 되죠. 그러면 설명서 작성 시기는 언제다? 계약서 작성할 때. 이때 작성하고 쌍방 모두한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분은 보관합니다. 몇 년? 3년. 3년 보관해야 되고 그러면 이때 원본이든 사본이든 전자문서든 아무거나 보관하면 되는 거죠.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교관된 경우는 별도의 보관 업무가 없다. 알고 있죠? 기본적으로 해두시고 설명서는 우리 소공이 작성할 수도 있죠. 중개보조는 물론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죠? 이 정도 이해하시고 자 그럼 작성된 설명서에는 서명 및 날인해야 돼요. 그럼 서명 및 날인이에요. 그러니까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하는데 이거는 누가 해야 되느냐? 개공은 무조건 해야 되죠. 무조건 해야 되고 분사무소에 써졌다면 누가 해야 돼요? 책임자 서명 및 날인해 줘야 되고요. 다음에 중개 행위를 한 소공 있죠. 이분은 함께 서명 및 날인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서명 및 날인이다. 자필하고 도장 찍어야 돼요. 자, 이게 바로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였는데 여기서 이제 제재 꼭 기억해야 되죠. 우리 개공께서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 안 했어요. 뭐예요? 500과. 개공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했습니다. 그럼 500과 이거 왜 주의해야 되냐면 예전에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개공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는 업종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잘못 씁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개공이 설명서를 작성 교부 안 했거나 보존을 안 했거나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서류 관련 의무 위반이죠. 모두 뭐예요? 업종. 업종이고 소공이 그럼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했어요. 자격정지죠. 소공이 중개행했는데 서명 및 날인 안 해도 자격정지. 감 잡혀요? 그래서 정리 꼭 하세요. 머릿속에 바로바로 기억해야 됩니다. 개공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하면 이건 500과예요. 500과고 서류 관련 의무 위반이니까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 안 했다. 모두 업정입니다. 부분 꼭 해주세요. 예. 올해 확인 설명 물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 그러냐면
두 번 연타석 쉬었어요, 지금. 32회, 33회 때 모두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히 챙겨주세요. 그럼 제재를 틀림없이 물어볼 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이 정도 이해하시고, 우리 지금 요거 판례는요, 가볍게 참고만 하세요. 요즘 판례는 잘 안 먹기 때문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 확인 설명 의무. 여기선 키포인트가 그거예요. 근저당 잡혀 있어요. 채권 채구액 설명해야 되죠. 근데 실제 피담보 채액은 설명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요거만 딱 주의하시면 되고. 다가구주택 참고하시고. 다음에 무료중개양행. 무료중개하더라도 확인 설명 정확히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손배 책임 있죠? 그러니까 요 판례, 요건 이제 이해를 해두세요. 그러니까 요 두 개의 판례는 엄청 잘 물어봤었어요, 원래. 이 두 개는 1번하고 3번 판례. 지금 요약집 순서가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정도만 주의해 주시고 나머지는 판례 참고예요. 이거 4번 판례 참고, 다음에 5번 판례도 참고, 6번 판례 개공의 주의 의무 이런 거 다 참고, 7번도 이거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상가 건물 임대차 중개할 때 있잖아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가, 우선면이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이게 검토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브리핑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3번 판례 정도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이 정도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시행사 선분양 참고하세요. 물어본 적도 없고요. 자, 여기서 이제 설명서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설명서. 이거는 커피 한 잔 먹고 할까요? 쳤다 하죠.